안녕하십니까. 혼란하고 번잡스럽기도 한 정치 이야기,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는 송국권의 혼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월 5일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인데요. 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최저치고요. 부정평가는 49% 최고치입니다. 그때 골든크로스라고 그랬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아진 그 이후에 또 격차도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 사이에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평가자가 41%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자세한 상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렇게 평가됐고 긍정평가됐고 부정평가됐는지. 취임 이후에 공공행정을 계속했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가 41%까지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들쭉날쭉할 수 있죠. 과거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대통령들은 특히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일희일비를 하고 또 어떤 대통령들은 지지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국정운영을 했죠. 그런데 들쭉날쭉할 수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는 여론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춧돌은 촛불민심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킨 이 촛불을 타고 정권을 잡았고, 정권 초반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고 저항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간다는 것은 전체 여론의 흐름에 쫓아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정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이것은 모두 다 가짜 민심이다, 왜곡된 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행태를 취하기도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청원이 쏟아지죠. 모든 사회 현안이 글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죠. 그런 것을 했고, 또 청와대가 직접 뉴스를 만들어서 매일 11시 30분에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그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죠.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결정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 초반에는 여론의 지지율이 70% 80% 됐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국민의 뜻이 반대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국민만 보고 간다고 추진했던 정책들을 바꾸는 게 정상이죠. 또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문재인 코드가 아닌 국민 코드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국민의 여론이 저쪽으로 초기화는 바뀌었다고 볼 때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여론조사가 떨어지더라도 그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국민 여론에는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대통령은 물론이고 참모들이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민심이 흉흉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애써서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청와대 안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밖에서 보이는 청와대의 모습, 밖으로 들리는 청와대의 모습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최근 내각 개편을 하면서 인사 참사가 났죠. 그때 여러 가지 청와대의 실책들이 문제가 되고 7명의 장관 후보 중에서 2명이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금정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 사퇴론 이것을 넣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정의 오류보다는 금정의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정의 오류라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 체제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금정 시스템, 이어진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금정 시스템의 잘못이다. 청와대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2년이 가까웠는데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만약에 그런 금정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그 낡은 시스템의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켜야죠. 시스템을 없애셔야죠. 없애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여전히 이것도 거의 전 정부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을 보고 그 정책을 펴나가겠다,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 여론조사 결과, 외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해서 그 국민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국민소통수석실을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이것이 홍보수석이었습니다. 홍보수석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정책을 홍보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소통수석은 쌍방향이라는 이야기죠. 청와대 것도 알리지만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같이 소통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을 보면은 국민소통수석실이 오히려 국민 불통을 조성을 하고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소통수석은 윤도한 수석이죠. 방송기자 출신입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 브리핑에서 이미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이 가장 큰 한결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을 세 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낙마한 후보자는 자녀들이 호합한 해외 유학을 하면서 3,500만 원짜리든 4,000만 원짜리든 고급 외제차를 골렸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소통수석이. 물론 나중에 본인의 말이 왜곡됐다고 했지만 제가 그때 했던 말과 나중에 해명한 말을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국민들이 그러면 국토부, 그러니까 주택정책을 총괄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또 장관 임명되고 나서 인사청문회 두고 딸에게 편법 정리를 하고 그 집에서 전세를 살고 이런 문제, 또는 장관 후보자가 자녀가 유학을 가서 한 달에 26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한국에서 돈을 다 대주고,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되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고 다시 대신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발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 국민소통수석이 그런 말을 해서 국민의 속에 첨부를 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실의 초대 수석은 윤영찬, 지금 물러간 윤영찬 초대 수석입니다. 이 윤영찬 수석은 물러갔는데 최근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죠.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을 찍어내기로 감사를 찍어내기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문재인 정부 대선 캠프 공신들을 보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나중에 기각됐지만 그것을 두고 윤영찬 초대 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정부 때도 다 그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더 했다. 물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역대 정권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었죠. 근데 잘못된 관행은 적폐죠.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 때도 다 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죠. 김의겸 전 대변인 건물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죠. 본인의 전세금까지 빼서 그쪽에 돌리고 본인은 청와대 감사로 들어가고 25억짜리 건물 시세 차이까지 하면 35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듣고 그 분통을 터뜨리지 않은 국민이 없는데 김의겸 대변인도 국민소통수석실 산하입니다. 국민 분통이 폭발하실 분이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조사에서 보면은 일단은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가장 크겠죠. 그것이 많고 그 다음에 북한 관계에 너무 치중한다, 진보 성향이다,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들은 지금 당장 불거진 문제들이고 핵심은 현 정부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 때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했던 불통, 아집, 청와대 안의 고립 이런 문제들이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함정입니다. 지금 그 권력의 함정에 문재인 정부도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 안주하는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 갔음에도 여전히 마이웨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결국은 대통령을 벼랑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되는 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국권의 혼술 오늘 15번째 잔이었습니다.